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9월 28일 월요일이 되었네요. 오늘도 두 번째 군산의 새로운 뉴스를 군산에 사시는 시민분들과 외지에 나가 있는 동양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진행을 도와주실 오향기 기자분과 남달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향기 기자, 예,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지난주에는 어떨결에 취재하고 진행을 도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준비하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남달리 기자는 어떠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떨리고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더 군산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더욱 더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 또한 지난주 방송 때보다 오늘이 한결 침착해지고 진행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모양기 기자, 이번 주 첫 번째 취재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지난주에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데 방송 나간 뒤에 시민들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군산신문의 기사들을 참고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이 무엇이었죠?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 내용인 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군산 시민 모두가 유익한 정보인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혜택들이 극소수 시민들만 본다고 하지요. 그럼 좀 더 취재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는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개 과에서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는 1,587건의 시설물에 영조물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금만 3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영조물 보험은 보도블록, 도로, 수도,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가입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실질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적어 올해 지급액은 현재까지 14건에 1,53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군산시가 최초로 실시해 모범 사례가 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도 4개 보험사에 6억 원 가량을 들여 가입했지만 수혜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 보험은 영유아 및 아동령 만 6세를 대상으로 상해 후유장애와 암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화상 발생 및 골절 진단 위로금, 장애 발생 소득보상 위로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탈구, 압착 손상, 신경 손상 발생 진단금도 포함돼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72건에 5,2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1,455만 원을 들여 가입한 전국 통합자원봉사자 보험도 지난해 상해건 415만 원, 올해 상해건 293만 원가량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특히 5개 보험사에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가입해 운영 중인 군산 시민안전보험도 있으나 만화한 상황입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으로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또한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수혜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올해의 경우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자전거 이용자 보험은 3개 보험사에 9,230만 원을 들여 가입했지만 지난 2017년 사망한 건 위로금 119건 4,662만 원, 2018년 사망사건 후유장애 1건, 위로금 122건 8,005만 원, 2019년 사망한 건 위로금 67건에 1,91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한 푼도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서동환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가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비 대비 수혜가 적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언론이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를 통해
시가 가입해 놓은 보험을 적극 알려 무리의 사고, 시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을 바탕으로 취재한 시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오향기였습니다. 그럼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어떤 좋은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 협상자로 SK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취재 방송에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SK컨소시엄에 이어 주식회사 GS글로벌이 특장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에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자세하게 취재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달리 기자. 군산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4일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함께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GS글로벌과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GS글로벌은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09 22만 1000평방미터, 즉 6만 7천평에 565억 원을 투자해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상용차 조립 생산, 지역의 상용차 기업과 협력을 통한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PD-말에 프라들리버리 인스펙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21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GS글로벌은 GS그룹의 종합상사로 지난 1995년부터 수입 승용차 종합물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BYD 전기버스의 국내 총판을 시작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과 인접하고 우수한 내륙교통망과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과 우수한 인재 영입을 바탕으로 새만금 특장센터를 구축해 동북아 최고의 차세대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S글로벌의 새만금 특장센터 투자는 새만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업 특성상 수출입 물류가 늘어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임준 시장은 GS글로벌의 군산 투자 결정은 군산시의 산업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GS글로벌이 군산, 새만금에서 더욱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보도드렸습니다. 기자 남달리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달리 기자. 오향기 기자. 이번 군산시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에 이어 군산사랑 카드도 출시했다지요? 예, 군산 사랑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공 9월 25일부터 체크카드형 지역상품권인 군산 사랑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기념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인센티브 2만 원씩을 적립시켜 주었습니다. 군산시는 한가위를 앞둔 25일을 시작으로 군산 사랑 상품권을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군산 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사랑카드는 선불형 체크카드 형태로 모바일, 초크, 앱이나 농협은행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산 사랑카드는 모바일로 충전한 상품권 금액만큼 카드로 쓸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 중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존 신용카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군산 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됩니다. 이처럼 군산 사랑카드는 모바일 가맹점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는 장점이 있으며 모바일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장년층이 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사랑카드는 기존 군산 사랑 상품권처럼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과 국세청 기준 전통시장 등록 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
2% 추가 적립 혜택까지 있어 더욱 알뜰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군산 사랑카드 출시 기념으로 군산 사랑카드 신청자 선착순 200명에 한해 군산 사랑 인센티브 2만 원 적립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군산 사랑 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할 계획이라며 군산 사랑카드를 통해 이번 한가위도 알뜰하게 준비하시기 바란다로 말했습니다. 한편 군산남카드는 핸드폰에서 지역 상품권 초크 앱을 설치하고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회원가입 후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7일 이내 원하는 수령지로 등기 발송되며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산교차로에 나온 기사를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향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남달리 기자,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이 국내 복귀 기업의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고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의 상황과 니즈를 고려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3일 도와 시 새만금청은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새만금청이 내놓은 장기 임대용지 우선 공급,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과 함께 도의 각종 보조금 지급과 기타 지원, 시의 본사 이전 기업 추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기업의 복귀 준비부터 사후 정착까지 전 과정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1평방미터당 연간 약 1,300원으로 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장기 임대용지를 국내 복귀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의 국내 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평방미터, 임대용지 16.5만 평방미터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부여하는데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 발전 용량 1포지W 중 일부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 조건 등은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설비 투자 금액의 5% 전용산단 10%, 첨단 산업 및 R&D 센터 이전 시 10%, 유사 연관 업종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 시 1%의 투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도내 복귀 기업에게 공장 이전 및 컨설팅 비용의 2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외에 기간을 달리해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원 기숙사 신축비를 30%까지 최대 10억 원 또는 숙소 임대료를 연 1억 원 한도, 최대 5억 원 5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는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 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의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남달리 기장입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향기 기자, 예, 군산시에서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 공모전을 공모한다지요. 예. 군산시청 홈페이지 9월 21일 고시 공고에 따르면 2020년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 생활 사진 공모전을 공모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결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슬기롭고 가정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 도모를 위해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 생활 사진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라고 밝히면서 공고했습니다. 출품 작품 내용으로서 임신, 출산의 기쁨을 담아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장면이나 다둥이 가족 등 형제자매가 많아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아낸 순간이나 아빠, 엄마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의 정겨운 모습 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일상과 놀이, 함께하는 가사 등을 담은 장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척에게 비대면 연락을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 등 또는 이외에도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의 소중한 시간 등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21일에서 10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공모명은 2020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 공모전입니다. 최우 수상 1명에게는 군산시장 상장과 더불어 50만 원 상당의 군산 사랑 상품권을 수여하며 우수상 2명에게 군산시장 상장과 30만 원 군산 사랑 상품권, 그리고 장려상 5명에는 군산시장 상장과 10만 원 상당의 군산 사랑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응모 방법으로는 신청서와 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고 접수 이메일 주소는 chatonton@korea.k입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에서 고시공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청 고시공고를 취재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기자 오향기입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달리 기자. 예, 제3회 청암문학상 수상에 최규판 시인이 선정되었다죠. 예, 그랬습니다. 최규판 시인이며 원광대 명예교수님이 제3회 청암문학상을 수상하며 군산 지역 문학의 꽃을 피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청암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종구 군산대 교수 문학박사는 전북 정책연구회 회의실에서 최규판 시인을 2020년 제3회 청암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암문학상은 청암 김철규 군산 시인이 지난 2018년 지역문인 창작 활동을 북돋기 위해 재정에 매년 지역문학인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수상하게 된 최규판 시인은 196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이래 이상화 문학상, 시문학상, 한국평론가문학상 등 1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며 문학저서와 시집 등 50여 권의 책을 발행하고 후학문학 양성에 전력해왔으며 현재는 전국 원로 시인으로 원광대 평생교육원과 군산예술촌에서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4시 광동빌딩 군산시 증포로 151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신문에서 발췌해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기자 남달리입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소모임도 피하시고 방문 판매 정말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불감증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잘 되길 기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을 도와주신 남달리 기자와 오향기 기자에게 감사합니다. 참 남달리 기자. 유튜브 방송의 뉴스가 공중파 방송의 뉴스보다 더 좋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파 방송의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지만 유튜브 방송의 뉴스는 언제든지 청취자가 시간 날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다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지요. 오향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 또한 남달리 기자와 함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